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윤솔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우리 직장인들 부모님께 용돈 많이 드리고 싶어도 지갑 사정을 생각하면 쉽지가 않죠. 게다가 막상 들여다보면 은퇴한 부모님의 소득이 자신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실제로 MZ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청년들은 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예. 자, 월 평균 소득을 비교를 해봤을 때 실제로 부모 세대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걸까요? 네, 통계청 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가계동향 조사 분석 결과를 한번 보면요. 세대주가 39세 이하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487만 원이었고요. 같은 분기 60세 이상 세대주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355만 원이었습니다. 두 세대의 소득 차이는 1.37배였는데 역대 가장 적은 격차를 기록한 겁니다. 예, 60세 이상은 이제 초고령층까지 모두 포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퇴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60세 이상의 월 평균 소득액이 다른 세대보다 적은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세대별 월 평균 소득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이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다른 세대에 비해서 MZ세대를 비교하면 지금 세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수준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은퇴한 고령층도 이렇게 소득이 늘어나는 건데 그동안 청년층의 소득은 줄어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9년과 10년 전인 2009년을 비교해 보면 39세 이하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분기 기준 25.7%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60세 이상 세대주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54.8%가 늘었고요. 이 기간 40대 가구의 월 평균 소득 증가율은 41%, 50대는 52%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게는 정말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세대별로 따져봤을 때 이렇게 청년층의 소득 증가율 둔화가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지는 이유, 이건 왜일까요? 네, 2019년부터 4년간 49세 이하의 월 평균 소득이 15.1% 늘어나는 동안 60세 이상은 32.5%, 4050 세대는 19% 넘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좀 짚어보자면 복합적인데 두둑한 월급을 주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는 감소세라는 점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나마 생기는 일자리는 급여가 박한 계약직이거나 임시직인 경우가 많고 취직을 해도 부모 세대와 달리 재산 증식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20대 소비는 급감해서 전 연령대에서 신용카드 이용액이 가장 저조했고요. 청년 취업자도 6개월 연속 줄었고 감소폭은 26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예, 그래서일까요? 이런 청년들이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생존 방으로 떠오른 곳이 있죠. 네, 한편으로 좀 가슴 아픈 이런 방이기도 한데 MZ세대를 중심으로 절약 비결을 공유하는 이른바 거지방입니다.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을 서로 꾸짖으면서 절약을 독려하는 방인데 이 자린고비가 살아 돌아와도 울고 갈 이런 짠내나는 절약 노력에 칭찬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또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짠테크 노하우 공유는 덤이고요. 경기 침체에 직격탄을 맞은 20대가 불황을 버티는 하나의 방법이 된 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도 청년들 늘어나는 건 빚이 더 많은 현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대학을 입학을 하면서부터 뭐 학자금 대출을 비롯해서 이렇게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0년 대비 2018년 MZ세대의 금융 자산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총 부채는 4.3배가 늘어서 X세대나 베이비부머 세대보다 2배 이상 부채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부모보다 가난한 자녀 세대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는 건 이 인식에서도 함께 드러나는데요. 한 여론조사 기관의 지난해 조사 결과를 보면요. 한국인의 60%가
자녀 세대는 지금보다 더 가난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2013년 이뤄진 조사에서는 같은 응답 비중이 37%였는데 10년 사이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렇군요. 자,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의 답변을 한번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인당 GDP로 따졌을 때 부모보다 가난해지진 않겠지만 소득 수준이 기대에는 훨씬 못 미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전 50년은 실질적인 소득이 30배 증가한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기간인데 앞으로의 50년은 2배 정도에 그칠 거란 이유가 가장 큽니다. 결국 청년층은 낮은 임금, 결혼과 출산 저하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런 영향이 경제 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캥거루족이라고 하죠. 나이가 들어도 이 생활비를 줄이려고 독립을 좀 포기하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 이런 청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독립을 꿈꾸는 친구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에는 제 주변에도 이 캥거루족들이 참 많습니다. 네. 지난 3월 조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부모와 함께 사는 캥거루족 청년들의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57.5%가 부모와 함께 산다고 답변을 한 건데요. 이 캥거루족 가운데 67.7%는 아직 독립할 계획도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꼽혔습니다. 실제로 취업한 청년 67.4%는 월 252만 원을 벌고 월 평균 생활비로 161만 원을 쓴다는데요. 생활비를 빼고 나면 100만 원이 채 남지 않는 겁니다. 네, 현실적으로 경제 자립에 대한 희망이 꺾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투잡을 하는 청년들도 늘고 있죠. 네, 투잡, 쓰리잡, 이제는 N잡까지 N잡러 전성시대란 말이 실감이 날 정도입니다. 여러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한 3.9% 중에 89.9%는 투잡을, 또 10.1%는 3개 이상의 일을 한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네, 문제는 반대로 이 취업의 좁은 문에 부딪혀서 집에만 머무는 청년들, 이런 분들도 적지 않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집 바깥으로 좀처럼 나가지 않는 은둔형 청년이 전체의 2.4%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35% 정도는 취업이 잘 안 돼서 은둔을 택했다 답했고요. 인간관계와 학업 중단 등의 이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은둔형 청년을 구분하는 범주에 따라서 정확한 규모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주민등록 인구로 따져봤을 때 약 24만 명이나 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청년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도 낮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힘겨운 취업 준비나 사회생활 때문에 청년들의 정신 건강이 참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감은 10점 만점에 7점을 채 넘지 못했습니다. 또 이 사회에 대한 신뢰감은 5.2점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도한 업무나 진로 불안 등으로 번아웃 증후군을 앓거나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자, 결국 청년층의 이런 빈곤 해결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마련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청년층이 사회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윤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